안녕하세요. 최바이 소년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 상피내암 진단비 보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란 자궁경부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변화는 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고요. 특히 특정한 HPV 유형은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형성증이 발견되지 않고 방치되면 상피내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진단 방법으로는 대부분 세포 진단검사 또는 HPV DNA 검사를 통해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포 진단 검사는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해 비정상적인 세포 변화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HPV DNA 검사를 통해 고위험 유형의 HPV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발음이 좀 꼬여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많이 꼬이네요. 음,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분류에는 두 가지 주요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어, 디스플레이시아 분류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단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눈 것으로 CIN1, CIN2, CIN3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CIN1은 경도 이형성증으로 초기에 경미한 세포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CIN2는 중등도 이형성증으로 세포의 변형이 더 뚜렷하게 진행된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IN3는 중증 이형성증으로 상피내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좀 위험한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데스타 분류가 있는데요. 베데스타 분류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 이형성증을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누는 체계입니다. LSIL은 즉 저등급 평평상피내 병변은 경도 이형성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주로 HPV 감염으로 인해 경미한 세포 변화가 일어나서 추적 관찰이 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HSIL, 즉 고등급 평편 상피내 병변은 중등도 이상의 이형성증 및 상피내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 병변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요. 정상 조직에서 세포의 변형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질환으로 정상 조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암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자궁경부암 진행 단계를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상 조직인 자궁경부 세포에서 변화가 시작되면 비정형 세포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에스커스라고 합니다. 이는 의미할 수 없는 비정형 평평세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에스커스 상태가 더 진행되면 LSIL, 아까 그 CI1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CI1에 해당되며 경미한 세포 변화가 관찰됩니다. 다음으로 HSIL, 고등급 병변으로 세포의 변형이 중증도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CIN2와 CIN3 단계가 포함됩니다. CIN3는 상피내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가장 큰 상태이고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피내암이 진행되면 자궁경부암인 SCCA,
그냥 SCCA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암이 침인이 된 상태로 자궁경부암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그렇다면 상피내암이란 어떤 건지 알아보고 약간의 분류표를 살펴보면요. 우선 상피내암이라는 거는요. 암세포가 상피내에 국한되어 있으며 아직 다른 조직으로 침범하지 않는 초기의 단계 암을 의미하는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이 내용 그림을 붙여놨는데 날라가 버려가지고 다음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피내암의 신생 분류표를 살펴보면요. 죄송합니다.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은 D06 코드로 분류됩니다. 자궁경부에서 발생한 제자리 암종을 의미하고요. 이는 자궁경부암의 초기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피내암 같은 경우는요. 암 진단금의 10에서 20% 적용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처리했던 사례의 진단서를 보면 중증도 자궁경부 2형성 M871.1, 경도 자궁경부 2형성 N87.0 이렇게 나왔는데요. N87.0은요. 경도 자궁경부 2형성 쪽으로 이 단계에서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로 경과 관찰의 단계고요. N87.1 같은 경우는 중증도 자궁경부 2형성증으로 세포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리 결과를 따르면 자궁경부의 상피내 경도에서 중증도의 이형성증이 관찰되었고요. HSIL 고등급 평편 상피내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궁경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상태이며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리 결과에서 HSIL과 CINT가 모두 확인된 경우 이는 자궁경부 세포의 변형이 중증도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HSIL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고 고등급 병변을 나타내고요. 이는 CIN과 CIN3가 모두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CIN2와 CIN3는 조직학적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단계는. 그리고 또 CIN2의 22%, CIN3의 14%는 치료가 없는 경우 상피내암으로 진행한다. 즉 같은 분류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게 제가 자문을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 둘 다 CIN2와 C3는 둘 다 상피내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행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CIN2가 CIN3 범주인 HSNL2 단계이므로 HSIL, CIN2 모두가 확인된 경우 진단이 M87인지 또 조직병리학적인 D06인지 코드가 분쟁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CIN2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저희가 처리했던 병리 결과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은 자궁경부 예방 내막의 평가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여기 진단 같은 경우는 이게 고등급 평편 상피내 병변 CIN2가 해당이 돼서 이러한 병리 결과지를 보면 CIN2라도 상피내암의 진단비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약간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궁경부
이 형성증의 단계 중 CIN2, C3 단계에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예전에 다수였어요. 근데 최근이 아니라 한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는 CIN3 경우는 상피내암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인정하는 추세고요. 크게 별 무미 M87이 나오더라도 CIN3 같은 경우 D06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간혹 CIN3 M87 코드가 들어와도 그냥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조직정의 검사지 보면.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M87 코드 써도 상관없으니까 조직검사지 있으면 그냥 지급하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CI2 같은 경우는 고등급 병병으로 분류가 되지만 여전히 분쟁이 많습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그냥 지급 안 한 회사도 있고 지침이 상이해요 다. 그래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4개 보험사를 청구를 했는데 어디는 지급하고 어디는 지급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WHO의 국제 기준 변경이 실무에도 적용이 된다면 CIN2 분쟁이 해소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험사의 벽은 여전히 높죠. 지침이 변경이 안 됩니다. 한번 설정한 지침은. 그렇지만 병리적 인정 기준 및 WH 변경 시점과 IC 코드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보험사는 주고 어떤 보험사는 안 주고 이거는 어떻게든 아예 다 면책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 지급하든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어떻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갑자기 제가 따로 할 말은 없고요. 이상으로 자궁경부 이형성증과 분쟁 사례를 들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항상 부족하지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